최근에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와중에 조용히 미소 짓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40대 50대 큰손 투자자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국장과 미장에서 번 막대한 돈들이요, 단기 고점에서 팔아가지고 수익 실현하고 비트코인도 아니고 이더리움도 아니고 무려 리플 XRP에 몰빵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하필 리플을 사고 있는 걸까요? 설마 나만 돈의 흐름에서 소외되고 있는 건 아닐지 이 불안감이 스치신다면은 오늘 4050 큰손들의 자금 대이동들, 그 충격적인 이유들 쉽고 자세하게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드는 큰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과연 왜 리플일까? 이 수많은 코인 중에 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아니라 리플에 돈이 몰리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사람들이 흔히 놓치는 핵심 포인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4050 세대한테 리플은요, 그냥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이미 2017년, 2021년 이 큰 불장 때 가격 폭등장 때 리플로 직접 겪어본 세대들입니다. 리플로 큰 수익과 큰 폭락까지 맛봐봤기 때문에 리플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 강력하게 각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일종의 K 코인으로 통합니다. 오랜만에 코인 시장에 돌아와 보니까 예전부터 잘 알고 또 친숙한 리플부터 찾게 되는 거죠. 마치 오랜 단짝 친구처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격 착시 효과도 큽니다. 리플 가격은 지금 한 개에 2,200원이죠. 한 개에 몇천만 원씩 하는 비트코인이나 수백만 원인 이더리움과 비교했을 때 엄청 저렴해 보이죠. 물론 투자에서 같은 경우는 이 시가총액이 중요하지 개당 가격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리플의 총 가치, 이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이미 100조 원이 넘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자산 중에 하나예요. 근데도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하나에 2,000원도 안 하네? 이거 여러 개 사두면 크게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이런 심리 현상을 경제학에서는 단위 효과, 쉽게 말씀드려서 동전주 착시 효과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똑같은 1,000만 원으로 비트코인은 0.2개밖에 못 사죠. 근데 리플은 수천 개를 살 수 있죠. 내가 리플을 수천 개나 갖고 있다. 이러면 왠지 부자가 된 느낌이 들고 또 리플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도 큰 돈을 벌 것처럼 기대하게 됩니다. 텐베거라고 하는, 즉 10배 오를 수 있는 투자를 꿈꾸게 만드는 원동력이겠죠. 비트코인이 1억에서 5억 가는 느낌이랑 리플 코인이 2,000원에서 만원 가는 느낌이랑 6배 오른 거는 같지만 이 동전주 같은 것들이 더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로 가는 것들이 더 쉬워 보인다는 말입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나만 이런 기회 놓치는 거 아니냐, 이런 포모 현상들, 심리까지도 자극되면서 4050 투자자들의 매수 버튼을 누르게 만든 겁니다. 하지만 단순한 심리만으로 이렇게 큰 돈이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리플로 돈이 몰리는 데는 결정적인 시기적 배경이 존재했다는 사실. 최근 몇 달 동안 시장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간을 따라가며 살펴보자면요. 올해 2026년 3월 전 세계 금융시장이 일대 혼란에 빠졌습니다. 중동에서 긴장감이 고조됐고요. 유가가 치솟고 미국과 한국의 주식시장에서는 그동안 폭등했던 AI 기술주들 일제히 급락했죠. 한국 코스피 지수요, 며칠 사이에 20% 가까이 폭락했었습니다. 특히 3월 4일 이때 하루에는 지수가 12% 넘게 급락했었죠. 투자자들이 고점에서 공포에 떨었었고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들도 속수무책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모두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근데 불안한 거는 당연히 4050 큰손들 투자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미 많이 올랐던 데다가 여기서 놀라운 거는 이분들의 돈이 사라지지 않고 다른 곳으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주식에서 뺀 거금을 은행 예금에 그냥 넣어둔 게 아니라요, 순식간에 암호화폐 시장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움직이냐? 한국에서 이미 많은 분들께서 코인 거래소 계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클릭 몇 번만 하면은 증권사 돈을 코인으로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 결과가 지금 데이터에 딱 드러났습니다. 코스피 폭락 직후에 리플 XRP의 전세계 하루 거래량이 평소보다 115% 폭증하면서 약 18억 4천만 달러, 우리 돈 2조 원이 넘는 규모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엄청난 거래 대부분이 한국에서 발생을 했어요. 국내 1위 거래소 업비트에서는 리플 거래 대금이 혼자서 5억 달러, 6천억 이상을 넘겨버렸습니다. 업비트랑 빗썸을 합친 국내 거래량이 12억 달러, 무려 1조 5천억 규모인데요. 그날 한국에서 리플 거래가 얼마나 폭발적이었냐? 거래소 전체 코인 거래 중에 리플이 차지한 비중이 18%로서 1위였습니다. 심지어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 거래량을 두 개를 합친 것보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것은 분명하겠죠. 한국의 4050 큰손들,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온 그 막대한 자금이 가장 익숙하고 또 가장 크게 오를 것 같은 자산, 바로 리플 XRP로 물밀듯이 흘러들어왔다는 증거입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시장 자금들의 대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고, 주식으로 수익낸 사람들이 먼저 지금 눈치 빠른 사람들, 발 빠른 사람들, 이 변동성이 큰 코인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다는 건데, 그냥 아무 코인, 알트코인, 잡코인 사는 게 아니라 다들 메이저 알트코인인 리플 XRP만 쳐다보고 매수한다. 이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죠. 바로 리플이 월가 핵심 결제망에 직접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2026년 3월 리플이 인수한 자회사 리플 프라임이 미국 중앙예탁결제원 DTCC 청산 시스템에 정식 등록됐죠. 이 DTCC가 뭐냐?
월가에서 주식이나 채권 거래 이후에 돈과 증권을 최종 정산해주는 중앙기관인데요. 전 세계 수천조 원 규모의 거래를 처리하는 월가의 심장 같은 곳입니다. 여기에 리플이 코인에서 최초로 자리를 잡았다라는 거는 이제 전통 금융의 돈 흐름 일부가 리플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흘러들어갈 수 있다. 이런 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물론 미국 월가의 모든 돈이 지금 당장 리플로 몰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상징적인 의미가 엄청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리플은 제도권 금융과 한몸이 되었다. 이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뉴스를 들은 투자자분들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놀라셨습니다. 아, 리플이 이제 정말로 체제를 뚫고 들어갔구나. 이런 순간이었죠. 게다가 국내 환경도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2026년 1월 한국금융당국이 깜짝 발표했었죠. 그동안 법인, 즉 회사들은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못하게 막아놨는데 이제는 상장회사나 기관들도 자기 자본의 5%까지는 비트, 이더리움, 리플 같은 이 디지털 자산에 투자해도 된다. 이렇게 규제를 풀어준 겁니다. 무려 9년 만에 해금이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동안 삼성전자, 네이버 같은 큰 기업들 규제 때문에 암호화폐를 매수하고 싶어도 국내에서는 못 샀고요. 몰래 해외 계좌로 우회하던 상황이었거든요. 실제로 작년 2025년 한 해에만 1,100억 달러, 우리 돈 약 140조 원이 넘는 한국 기업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서 암호화폐에 투자됐다고 해요. 근데 이제는 그런 자금들이 다시 합법적으로 한국 거래소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말 그대로 회사 또는 개인이랑 다르기 때문에 한 번 들어오면 오랜 시간 머무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어떤 코인을 살지도 예측이 가능하겠죠. 4050 세대 경영진들은 의사결정권을 쥔 기업들이라면은 아무래도 가장 잘 알고 가장 친숙한 코인, 그리고 유동성이 충분한 코인 선택을 할 텐데 그게 바로 비트코인과 리플, XRP 이 두 개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특히 최근 흐름을 봤을 때 비트코인보다도 리플에 훨씬 더 관심이 뜨겁고 상승률이 더 높을 것이라고 시장이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 차원에서 오히려 비트코인보다도 리플, XRP의 1순위로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한국의 막대한 법인 자금들까지도 가세한다. 그럼 전 세계 리플 시세를 움직이는 주도 세력이 한국,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펀더멘탈 변화까지 알아봤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드리자면 리플은 이제 예전의 투기적인 코인이 아니라 미국 SEC 소송이 끝나면서 법적인 리스크가 해소됐죠. XRP 협원 ETF 승인되면서 기관들 참여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제도권 편입되면서 국내 규제 완화까지도 이 네 박자를 골고루 갖춘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 과거에 리플 XRP를 기억하던 4050 큰손들 이거 지금이 매수 기회다 이러면서 뛰어든 겁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희망이 샘솟을 수도 있겠는데 냉정하게 그 반대 시각도 짚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 이렇게 장밋빛으로만 상승한다고 보는 건 아니거든요. 가장 강력한 반대에서는 이런 겁니다. 리플 가격이 이게 저렴해 보이는 건 착시고 시가총액이 이미 너무 커가지고 여기서 10배 오르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코인으로 돈 몰리는 거 이거 일시적인 피난처일 뿐이지 곧 다시 빠져나갈 거다. 이런 회의론적인 시각인데 실제 전문가들 중에서는 리플의 총 발행량이 워낙에 많아서 가격이 낮아 보일 뿐이고 그래서 개인들이 착각하고 몰리는 거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리플의 시장 규모가 100조 원이 넘는데요. 여기서 10배가 되면 1000조 원이 되죠. 세계 경제 규모로 봤을 때 그거는 어불성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 자금이 리플로 들어온 게 중동전쟁 공포, 주식 폭락 때문에 잠깐 대피한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국제정세가 안정화되고 주식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한다. 그럼 썰물처럼 다시 돈이 빠져나가면서 리플 가격이 힘을 잃을 거다. 뭐 이런 주장들입니다.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반대 해석만으로 충분할 수 있을까요? 현재 나타나고 있는 움직임들을 모두 설명하기엔 부족해 보입니다. 왜 그런지 팩트 중심으로 따져볼게요. 먼저 리플의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단기간에 10배 오르긴 어렵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이번 사이클에 리플이 하루아침에 1달러에서 10달러, 또 100달러까지 간다? 이건 현실적이진 않겠죠. 근데 중요한 건요. 지금 시장에 들어온 돈의 성격이 예전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과거 불장 때처럼 묻지마 개미 투자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기관과 법인 같은 큰 손들이 새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처럼 단타로 금방 돈 빼는 사람들이 아니죠. 비교적 오래 버티면서 중장기로 계속 묻어두고 투자하려는 이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언급드린 골드만삭스 같은 이런 투자은행들이 하루아침에 리플 ETF를 다 팔고 나갈까요? 말도 안 되는 말이겠죠. 확률이 낮을 거고 한국의 기업 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은 투자를 결정을 하면은 최소 분기 단위, 연 단위 이런 식으로 며칠 만에 팔지 않고 계속 지켜보거든요. 즉 돈의 성격이 단발적인 투기 자금에서 구조적 자금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돈들이 지금 당장 빠져나가기 힘든 이유가 규제 환경의 변화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합법적인 투자 루트가 생겼기 때문에 굳이 해외로 돈을 뺄 필요 없이 국내에서 편하게 투자가 가능하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리플 소송 끝나고 규제 불확실성 줄어들다 보니까 기관들도 투자하기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즉 예전처럼 정부 단속이나 규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 빼는 상황들이 덜해졌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반대론자들도 쉽게 간과할 수 없는 변화인데요. 정리드리자면은
이 반대 해석에서 지적한 위험들, 예를 들면은 다시 돈 빠져나갈 거야. 이게 현실이 되려면은 시장에 새로 들어온 강력한 자금마저도 발을 빼게 만들 만한 아주 강력한 악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악재가 아예 없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투자에서 항상 신중함이 필요한 거고 100%라는 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크 부분에서 조금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로서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가 뭘까요? 여러 가지 미래를 상상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랑 흐름들을 종합해보면은 한 가지 유력한 그림이 그려져요. 기관이나 법인 자금의 본격적인 유입으로 리플 가격이 단계적으로 우상향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옛날처럼 하루에 2배, 3배 폭등하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아니라 계단식으로 착실하게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올라가는 장세를 예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거가 뭐냐고요? 한국 대기업 자금이 이제 슬슬 움직일 겁니다. 금융당국이 허용을 발표했으니까 실제 기업들 내부 결정 거쳐가지고 2분기부터는 재무제표의 코인 투자 항목이 등장할 거예요. 작년에 해외로 나갔던 140조 원, 10%만 돌아와도 14조입니다. 이런 돈들이 국내 거래소로 들어오면 판도 자체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미국의 ETF 자금도 꾸준히 들어올 것처럼 보여요. 이미 1조 원 넘게 유입됐죠. 골드만삭스 같은 큰 손도 잡고 있죠. 리플 ETF로 돈이 계속 쌓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프라 측면에서는 리플 프라임의 월가 청산만 편입 같은 일들이 리플 생태계를 튼튼하게 받쳐줄 겁니다. 이게 지금 당장 가격을 폭등시키진 않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관들이 안심하고 리플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안전판이나 다름이 없어요. 이렇게 세 갈래의 자금 주기들, 한국 기업, 미국 ETF, 글로벌 결제 인프라까지 이 세 가지가 합쳐진다. 현재 리플 XRP 가격의 핵심 지지선 1.34달러 이쪽 부분을 든든하게 떠받칠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미 현재 시장 데이터상으로도 이 가격대의 매수벽이 두텁게 쌓여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락하더라도 1.34달러 부분에서 지켜줄 거다. 이런 지지선 역할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큰 악재만 없다면은 올해 말쯤에는 주요 기관 리서치들이 예상하는 XRP 2.5달러 안팎, 우리 돈 3,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우상향하면서 안착하지 않을까 하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앞으로 꾸준한 우상향 곡선 자체가 그려진다는 거죠. 최근에 주식에서 막대한 차익을 거둔 한국의 4050 큰손들, 리플 XRP로 몰려든다는 것은 과거의 익숙함에 새로운 확신까지도 더해졌기 때문이겠습니다. 이 가격이 저렴해 보인다는 심리적 요인에 더해가지고 법적 리스크 해소됐죠. 기관 합리하고 있죠. 국내 규제 변화됐죠. 이런 팩트들이 뒷받침되면서 부의 대이동이 현실이 됐다는 겁니다. 물론 기회랑 위험은 늘 공존해요. 이 지금의 자금 유입이 리플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지 아니면 또 하나의 버블로 남을지는 앞으로의 전개를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이런 흐름들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겠죠.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미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그 속사정을 파악하신 겁니다. 만약에 이 4050 큰손들의 리플 행렬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만약에 흐름이 바뀐다면 어떤 경고 신호가 먼저 켜질지 다음 영상에서 이 판의 방향들 이어서 깊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자 시장에서 결국에 중요한 점은요, 꾸준함과 멘탈 관리이고 또 투자 심리에 대해서 얼마나 잘 컨트롤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결과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투자에서 꾸준함이 주는 강함, 이런 것들을 키우셨으면 좋겠는데요. 투자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웠다라고 할지라도 그 계획대로 쉽게 장기 보유를 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죠.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뉴스라거나 시장의 흐름들, 트럼프의 한마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투자 심리 멘탈이 흔들리는 이런 상황들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가격이 갑작스레 크게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시장 분위기가 또 급격하게 바뀌기도 하면서 불안한 요소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게 지금의 암호화폐 투자 시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장기 투자를 생각을 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그 중간적인 과정에서 심리가 흔들려가지고 계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이 투자 시장 자체가 장기 보유를 어렵게 만드는 이런 환경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고, 하지만 이런 환경 속에서 결국에 중요한 점은요, 내 투자 심리 멘탈을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느냐. 이 투자에서 가장 큰 싸움은 시장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 심리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는 욕심이 커지기 쉽고요. 그리고 시장이 하락할 때는 불안감과 두려움 같은 것들이 커지기가 쉽습니다. 이런 불변의 감정 속에서 내가 세워놓은 기준과 원칙을 얼마나 잘 지켜갈 수 있느냐, 이게 투자 결과를 크게 바꾸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 투자에서는 특별한 기술보다도 꾸준하게 시장을 바라보는 태도들, 내 투자 심리들, 이렇게 관리하는 힘들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 투자 시장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은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림 없이 꾸준하게 이렇게 원칙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런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